네, 안녕하세요. 우리 오늘 온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만나 뵙게 됐는데, 뭐 직접 같이 얘기하면 더 좋을 것 같지만, 뭐 사정상 여러분들께서 이걸 보시고 조금 더 등산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바람에 이렇게 수업 자료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수업 자료를 통해서 좀 더 안전한 등산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한경국립대학교 스포츠과학전공의 김한범 교수고요. 우리 같이 종합사회복지관 선생님 같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유스포츠 담당자 최소정입니다. 네, 톤이 높으셔서 좀 높게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할 내용은요, 사실 등산의 기초라는 어려운 내용은 별로 없고요. 그래서 아버님들이나 학생들이 등산을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짜봤으니까요. 뭐 꼭 우리 스포츠데이 등반이 아니더라도 나중에 할 때 참고할 만한 내용들을 담았으니까 편안하게 그냥 아이들과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럼 본격적으로 내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등산이라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선생님, 등산이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올라가는 거요? 네, 그렇죠. 산에 올라가는 거? 우리가 오르는 행위를 일단 등산이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등산 행위는 어, 대부분 산에서 이루어지는 거의 모든 행위들을 얘기를 합니다. 뭐 올라가는 목적이 사실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뭐 이거를 운동으로 활용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이거를 뭐 정복하려고 올라가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그런 것들 모든 다 등산이라고 합니다. 어떤 유명한 등반가는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자, 산을 누가 기자가 물어봤대요. 자, 제가 똑같이 물어볼게요. 네. 만약에 선생님 이제 산에 오르시잖아요. 그러면 산에 오르는 왜 산에 오르시나요? 저는 체력을 키우기 위해서요. 그 유명한 등반가는 이랬다고 해요. 네. 산이 거기 있으니까. 아, 멋있는데요? 근데 뭐 제가 그냥 여담인데 이거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음. 뭐 한간 이게 되게 이렇게 명언처럼 이렇게 내려온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한간에 들리는 얘기는 기자가 하도 귀찮게 해가지고 아니 거기 있으니까 가져요. 라고 대충 대답한 게 명언처럼 됐던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어쨌든 등산은 사전적으로는 산에 오르는 행위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일단 말 그대로 목적으로서의 산을 오르는 행위를 등산이라고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을 굳이 해보자면은 일반 등산이 있는데 일반 등산은 지금 우리가 하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뭐 그냥 뭐 자연과 함께하기 위해서 그리고 오르기 위해서 하는 것들을 일반 등산이라고 얘기하고요. 근교 등산 그 중에 이제 근교 등산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가는 비봉산이라든지 우리 국토가 60, 70%가 산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런 산들을 가는 것을 근교 등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종주 등산이라는 거는 아마 아버님들은 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뭐 지리산 종주를 한다든지 그렇죠. 전체적으로 1박 2박 3일도 하고 그런 종주 등산이라고 트레킹을 조금 더 긴 시간 동안 좀 비교적 여러 가지 장비나 물품들을 가지고 하는 것들을 트레킹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는 거는 일단 근교 등산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모험 등산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아마 TV에 요즘은 겨울에 또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약간 위험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위험하진 않다고 합니다. 물론 부상 크게 있는 분도 있지만 그리고 그런 것들은 암벽을 등반한다거나 빙변을 등반하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등산은 일정한 장소와 규칙을 적용해서 우열을 가리는 경쟁하는 그런 등산 활동을 얘기하는데요. 스포츠 클라이밍 아마 우리가 지금 계획으로 6월 달쯤에 제가 계획을 되는 거 알고 있는데 그 일정이 좀 변경이 있어요. 아마 나중에 또 공지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클라이밍을 해볼 기회가 있는데 그런 것도 스포츠 등산이라고 하고요. 실내에서 할 수도 있고 실외에서도 벽인으로 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고 또 우리 요즘에 또 많이 하는 것이 산악 마라톤이 있습니다. 이게 트레일 러닝이라고 하는데 트레일 러닝이라는 것들은 이게 뭐 등산 똑같은데요. 이제 산에서 하는 등산인 거죠. 등산이래. 산에서 하는 마라톤인 거죠. 예, 그런 것도 있고 우리 또 고산미 탐험 등산은 뭐죠? 어몽길 아저씨. 네. 뭐 그런 어몽길 아저씨 같은 분들이 뭐 무슨 에베레스트를 그런 것들을 네. 고산미 탐험 등산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본격적으로 이제 등산을 하려면 무엇이 중요한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게 다양한 내용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우리는 하나의 키워드를 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등산할 때 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신발이요. 신발. 미끄러지고 발목을 좀 보호해야 맞아요, 맞아요. 돼요. 그거보다 조금 더 수준을 높여서. 그거 물.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부분이 있는데 네네. 어떤 내가 등산할 때 등산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하나의 키워드가 뭘까? 제일 중요한 게.
건강 안전이죠, 안전. 안전. 예, 사실은 아까 등산이라든지 물이라든지 네네. 여러 가지들이 사실은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 우리가 교실에서 하는 수업들이나 체육관에서 하는 것들은 굉장히 제한된 공간 안에서 충분히 어떤 변수가 별로 없어요. 네네. 근데 자연에서 하는 활동이라는 것은 변수가 많기 때문에 이 변수들을 가급적이면 100% 통제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가급적이면 안전하게 어떻게 통제를 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앞에 여기 화면에 보시는 대로 열 생산 에너지 관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생산 기술은 말 그대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기술들. 뭐 기술이라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리고 보존 기술은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열들을 어떻게 하면 보호할 수 있을 것인가. 절약 기술은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적당한 휴식과 그런 것을 통해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등산의 3대 기본 기술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3대 기술의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얘기했던 안전인데요. 예비 체력을 유지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100%의 체력이 있다고 치면은 등산을 할 때 100%를 다 쓰는 건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거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거에 대응하기 위한 체력이 필요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항상 등산을 할 때는 물론 우리가 가는 등산로가 우리 선생님께서 답사를 갔다 오셨는데 100% 체력 쓸 때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제 어떤 좀 높은 산에 가셨을 때 항상 유의해 주시 20%에 30% 체력 항상 남겨야 된다는 거.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선생님이랑 저희가 등산을 갔는데 제가 100% 힘을 다 썼어요. 근데 갑자기 선생님이 다치셨어. 그러면 동료를 같이 가야 돼요. 근데 내가 체력이 없으면 구조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도 그렇고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예비 체력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여기 아래 써 있는 대로 등산은 99%의 행운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1%의 불운에 대비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안전을 위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어요. 네, 다음 내용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에너지 생산 기술이라고 할 때 등산 마니아들이 뽑은 베스트 10 이렇게 있는데요. 이 10가지가 쭉 있어요. 한번 쭉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방울토마토, 자토드, 오이, 꽃감, 건포도, 인삼, 햄소세지, 파워런, 파워런은 이제 탄수화물 음료수 같은 거를 얘기하는 거고요. 초콜릿, 미숫가루, 영양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특징들 두 가지로 크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수분이 많이 함량이 된 음식들이에요. 뭐 방울토마토나 오이 이런 것들은 수분, 피로 회복 이런 것들에 관련된 거고요. 나머지는 열량과 관련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토마토 그렇게 사실 별로 안 좋아해서 네, 저는 오이 같은 것들을 가끔 가져갈 때가 많이 있어요. 뭐 이게 아니더라도 뭐 과일 같은 것들을 많이 싸가실 겁니다. 아마 등산하시면. 그리고 또 배고플 때 대비해서 이런 초콜릿이라든지 아니면은 견과류 저기 두 번째 있는 자꾸 이런 것들도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기본 상식이기도 한데요. 등산을 할 때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알코올이 들어간. 네, 정확합니다. 이렇게 굉장히 우리 학생들도 있어서 이런 얘기하면 아버님들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아침에 딱 등산하는 데 가면은 대부분의 등산에 갈 때 파전에다가 막걸리 다 파는 데가 있습니다. 그 유혹을 견뎌내셔야 돼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건강상에 좋은 게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또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 섭취 방법입니다. 이 물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단은 일반적으로는 물을 왜 먹느냐? 물은 몸을 식혀주고 지치지 않게 한다. 우리가 등산을 하면서도 뭐 5분 동안 등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장기간 등산할 때 신진대사를 활성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그리고 몸의 온도, 운동을 하면은 열량을 소비하기 때문에 몸의 온도가 높아지는데 그 몸을 식혀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물을 적게 먹게 되면 피로가 상승하고요. 그래서 물을 굉장히 이번에도 아마 준비물로 물을 얘기하셨다고 들었는데 8시간 산행 시 1.2에서 1.5리터가 최소량. 그러니까 이게 뭐 맥시멈이 최소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을 충분히 중부해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마 이번에는 아마 1인당 500ml에서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긴 해요. 제가 봤을 때는 1시간 정도 가는 거니까. 그래서 그것도 물을 먹을 때도 한 번에 확 이것보다는 중간중간에 목을 축일 정도로 꾸준히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염분 부족을 해소를 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땀이 나잖아요. 땀이 지속적으로 몇 시간 동안 나게 되면은 신체에 있는 염분이 다 나가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염분 부족으로 인해서 피로 회복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인해서 뭐 밑에 써 있듯이 근육 경련, 쥐, 두통, 현기증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염분에 대해서는 그 염분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물과 함께 아까 말하는 뭐 단백질 음료수라든지 그런 것들을 음식들을 좀 먹는 게 그렇다고 소금은 먹을 수는 없거든요. 왜냐면 소금 먹는 거 굉장히 누구는 제가 그런 거 들은 적이 있어요. 조금 소금을 먹으면 맞아요. 저도 그게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그게 쇼크가 올 수 있다고 합니다. 순간적으로 염분을 그렇게 많이 먹으면 그래서 그건 좋은 방법이 아니고 제일 예전에 작년에는 제가 이제 영양 관련된 강의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프로그램에서 그때 말씀드렸던 거긴 한데 음료수 중에 그 이온 음료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거에서도 일정 부분의 염분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활용하면 좋다고 합니다. 교수님 그럼 네네. 경련이 났어요. 네. 경련이 난 거는 사실은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하는 데 있어서 이게 수축하고 이완하는 작용에 대사작용을 도와주는 에너지가 영양소가 있는데 그게 칼륨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칼륨 같은 거에는 바나나 이런 거에 많다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영양소 물론 피곤하면 나긴 하겠지만 그런 것들을 먹으면 좋고 염분이랑도 관련이 있고요. 근데 이제 근육 경련이 났을 때는 사실은 이거를 조치를 취하는 게 좋은데 이렇게 근육을 이렇게 스트레칭해주는, 늘려주는 그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등산뿐만 아니라 쥐가 나면은 좀 옆에서 누가 혼자 못해요. 할 수도 있는데 혼자 제가 봤을 때 힘듭니다. 그래서 근육 경련이 났을 때는 하는 게 좋고 가급적이면은 활동을 멈추는 게 좋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술은 안 먹는 걸로. 네. 약속. 네. 다음 내용 또 진행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등산복과 관련된 건데요. 등산복은 사실은 우리나라에 많은 등산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과도한 등산복을 입다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는 그런 얘기를 하던데요. 뭐 예를 들어서 비봉산이 몇 미터나 될까요? 300m 되나요? 네, 그게 높지 않은 산인데 그 높지 않은 산을 가는데 뭐 특히 뭐 서울에 이제 600m 관악산, 제가 관악산 말이에요. 600m, 700m 거기 가는데 막 1800m 가야 되는 복장을 입고 가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리고 네, 근데 그런 것들은 뭐 개인의 취향도 있고 뭐 소비 패턴도 있고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니어도 된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등산을 할 때는 사실은 중요한 게 복장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근교 등반할 때는. 대신 아까 말씀한 등산하는 중요한 부분이고요. 옷은 그냥 우리 일반적으로 운동하듯이 옷을 입는데 대부분 그 나뭇가지 같은 것들,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덥더라도 얇은 것을 입어도 되는 나뭇가지 같은 것들이 긁힐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긴 바지를 입는 게 좋습니다. 네, 그거 입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다음 내 본격적으로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추울 때, 사실은 우리가 갈 때는 좀 더울 때랑 상관이 없는데 추울 때는 목과 머리를 보호하는 게 체온을 유지하기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마 군대 갔다 오신 선생님, 아버님들 아실 거예요. 저기 이게 뭐더라 뒤에 두르는 방한모라고 하던가 저도 군대 갔다는지 모르겠어가지고 그게 목을 보호하기 위해서, 목의 체온을 보호하기 위해서 추울 때 그런 것도 그렇고 장갑, 이런 머리 이렇게 이게 굉장히 체온 보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기 써있는 대로 추울 때는 옷을 입는 것도 중요하지만 목과 머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사실 이 부분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게 이 내용인데요. 뭐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중요한 내용은 레이어링, 겹겹이 입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겹겹이. 그러니까 이만한 두께가 있다. 이거를 하나로 입는 게 아니고 요만한 두께를 여러 개 입는 거죠. 왜냐면 이 얇은 게 더 쌓이는 게 더 따뜻하고요, 일단은. 그리고 아까 말한 변수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환경이 계속 변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옛날에 한번 지리산을 간 적이 있는데 이렇게 산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는 온도가 막 18도인데 여기 위에 눈이 쌓여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여기는 18도, 여기는 뭐 영하까지는 아니겠지만
거의 0도 가까운 온도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18도의 온도 변화를 다 체험하면서 가야 되는데 그 체험하면 내 시체의 온도가 변하지 않죠. 내가 덥고 이걸 다 조절하려면은 사실은 옷을 이렇게 그 때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대로 하기 위해서 레이어링, 그러니까 겹겹이 싸서 더우면은 벗어 가방에 넣고 추우면 다시 입고 하나씩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게 얘기하는 게 핵심입니다. 근데 그렇게 할 때 어떤 식으로 이 겹겹을 만드는 게 좋냐면은 일단 당연하게 이제 속옷 같은 경우에는 쿨백스 있잖아요. 쿨백스 땀 배출이 잘 되는 거 그리고 쾌적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거 네, 그런 것도 좋고 그 다음에 우리 후리스라고 하는 거죠. 후리스 그게 플리스라고 하는 건데 그런 게 따뜻하게 입을 수 있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윈드브레이커 바람막이 같은 것들 통해서 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고어텍스가 가장 좋은 재질이라고 하는데 꼭 고어텍스가 아니더라도 요즘에 바람막이 같은 것들 많이 입으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고 우리 실제로 이번 활동할 때 오실 때는 뭐 바람막이까지는 필요 없겠지만 후리스가 바람막이 필요 없겠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안에 이제 좀 땀 흡수이 배출 잘 되는 옷하고 특히 아이들에게 그리고 꼭 이렇게 상처가 나지 않는 옷 그리고 조금 뭐 추울 것 같은 날씨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해봤는데 좀 추울 것 같으면은 얇은 색 더옷 같은 걸 좀 가져오신다든지 그리고 나중에 그걸 가방에 넣을 수 있게 하는 게 좋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나오는 내용은 아닌데 뒤에서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에너지 절약 기술, 보행 기술인데요. 일단은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크게 세 가지인데 제가 하나 지웠던 것 같은데 일단은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는 워밍업. 왜 워밍업을 할까요? 몸풀기? 그렇죠. 네네. 왜 몸을 풀까요? 근육 이렇게 이완? 그렇죠. 미리 네.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몸에 신호를 주는 거야. 우리 운동할 거니까 준비하고 있어. 근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갑자기 무슨 일이 닥치면은 순간적으로 다친 거랑 알고 있다 다친 거랑 다르기 때문에 몸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연구 결과들을 보면은 운동을 하려고 마음만 먹어도 운동이 된대요. 운동하려고 마음만 먹어도 이게 대사작용이 일어나가지고 나 이따 운동할 거야 라고 생각만 해도 된대요. 그러니까 미리 예열을 해놓는 거죠. 네, 그거까지는 모르겠는데. 네, 그래서 워밍업이 되게 중요하고 또 두 번째는 이제 효과적인 페이스 조절, 알파 스틱 사용이 중요한데 그 내용은 또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잘못된 보행을 하면은 힘들고 되게 힘듭니다. 그리고 건강을 해친다는 게 뭐냐면 밸런스도 무너지기 때문에 힘들고 노화를 촉진하고 다쳐요. 그리고 부상이 커진다. 이런 부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보행이라는 것은 사실 보행 거리인 것도 있지만 이것들을 어떻게 가느냐 효율적으로 전략이라고 그렇지만 어떤 생각을 갖고 가느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자 요건데요. 자, 일단은 우리가 얼만큼 등산을 할 때 속도를 낼 수 있느냐를 보면은 일반적으로 조금 빠른 걸음으로 갔을 때 3.6km 정도 갈 수 있다. 저거 3.6km 되게 빠른 겁니다. 보통 2km에서 2.5km 시간당 가는 게 일반적이고 어린 학생들이랑 가다 보면은 더 이제 늦어지고 한 1.5 이 정도 됩니다. 되게 천천히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 정도 속도가 난다는 거 알아두시고 처음 등산을 할 때 사실 우리가 체조를 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게 못하면은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천천히 걸으면서 점차 속력을 내고 힘을 적게 사용해서 올라가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게 처음에 천천히 걷는다는 건데 아까 얘기했듯이 몸에 신호를 주는 거예요. 나 등산할 거니까 그러니까 천천히 걷는 건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완만한 데거든요. 등산할 거니까 너 준비하고 있어. 몸에 신호를 주는 거죠. 점차 속력을 내서 하고 힘을 적게 사용하는 이런 방법들을 워밍업으로 이제 등산할 때 필요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도 중요한 내용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예비 체력 항상 구분해야 되는데 얼마큼의 예비 체력을 둬야 될까? 30%.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올라갈 때 뭐 내려오는 게 더 쉽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부상은 올라갈 때 아니고 내려올 때 더 많아요. 왜냐하면 올라가는 건 내 근육의 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육에 힘이 없으면 못 올라가요. 근데 내려올 때는 중력에 의해서 우리가 떨어지잖아요. 그거를 잘못 뛰치면은
다쳐버려요. 그러니까 이 얘기, 농구할 때 점프를 위로 뛰잖아요. 네. 위로 뛸 때는 안 다쳐요. 착지할 때 다쳐요. 내려올 때. 네, 그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려올 때의 체력을 좀 남겨둬서, 근데 힘은 좀 덜 들 수 있겠죠. 대신 부상 위험을 조금 조심할 수 있게. 예전에 한번 학생들 데리고 제가 등산한 적이 있었는데 애들이 막 뛰어 올라가더니 내려올 때 막 후들후들 거렸더라고요. 그래서 불안해가 되게 좀 걱정됐던 기억이 있는데, 그런 것도 예비 체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사고가 일어날지 모르니까 예비 체력을 안 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 비봉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 다른 거기는 크게 해당 사항이 되지 않는데, 나중에 아이들 학생들이 이제 갔을 때는 요즘에 이제 스마트폰 지도, 다음 지도나 네이버 지도 보면은 등산로가 굉장히 잘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도 활용하는 방법들을 좀 가르쳐 주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나 이제 조난 같은 거를 당할 수 있잖아요. 혹시 거의 뭐 그럴 일이, 요즘에 그럴 일은 잘 없습니다, 솔직히. 근데 이제 혹시나 모르는 상황에서 그럴 수 있을 때 그 좌표 찍히는 어플이 있어요. 그래서 어플 같은 것들을 어떻게 쓰는지 가르쳐줘서 전화를 어디다 해가지고 뭐 한다든지, 그런 방법들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학생들도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30% AB체를 남기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게, 알파인 스틱 사용하는 건데요. 알파인 스틱은 이제 또 어린 학생들도 뭐 어렸을 때부터 이게 습관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알파인 스틱이라는 게 그냥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라면 기분 나빠하실 분들 있어요. 그 알파인 스틱은 보통 이거를 지치는데 이렇게 하는데 라고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그게 아닙니다. 이거 기대는 용입니다. 기대고 있다가 내가 앞으로 갔다 이렇게 당기는 게 아니고 앞으로 걸어가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기대고 있다. 왜 이게 좋으냐? 아까 얘기했듯이 내려올 때 있잖아요. 내려올 때 미리 딛고 내려오기 때문에 알파인 스틱으로 이거를 딛고 무릎에 무리가 덜 간다고 합니다. 체력 절약 효과도 30%가 있고, 또 중요한 거는 이거는 과학적인 실험의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한 개는 효과가 없대요. 두 개를 써요. 여기 두 개 썼는데 여기 나중에 이거를 한번 가르쳐주면 좋은데 어렵진 않은데 손목에 차가지고 이렇게 기대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인터넷에 많이 있습니다. 유튜브에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다음 등산 장비에 대해서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한 등산화는 이게 바닥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운동화도 크게 상관이 없지 싶은데 운동화 중에서 미끄러운 운동화들이 있어요. 그리고 신으면 안 되는 운동화. 사실은 등산화가 뭐 없다고 해서 등산 못, 이건 아닌데 신으면 안 되는 운동화들이 있습니다. 어떤 운동화 신으면 안 될까요? 스프리스 같은 그런. 맞아요. 발목이 없는. 발목을 잡아주지 못하는 운동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 제 운동화인데 이거는 테니스화인데 농구화 이런 거는 괜찮아요. 괜찮고 바닥도 뭐 괜찮은데 여기는 없구나. 이런 거 말고 이렇게 우리 캔버스화랑 컨버스화 그거는 발목을 전혀 잡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접지력이 좋지 않기 때문에 다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운동화는 괜찮다고 하더라도 그런 운동화는 안 신는 게 학생들의 발목이나 이런 무릎 보호를 해도 좋고요. 이제 등산화를 만약에 산다고 하시면은 일단은 5에서 10mm 정도 크게 신는 게 좋다고. 왜냐면은 이게 너무 딱 맞게 하면 확 돌아가거든요. 근데 안에서도 약간 여유 공간이 있어야지. 이게 너무 많이 하면 그 안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안 되는데 약간 여유 공간이 있어야지 숨도 쉴 수 있고 조금 편하게 쉴 수 있고요. 그리고 늦은 오후나 저녁에 구입한다는 게 이게 붓거든요, 발이. 그래서 우리가 등산하면서도 슬쩍 붓는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늦은 오후나 저녁에 약간 부어있는 상태에서 구입하는 게 좋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아까 첫 번째 내용이랑 같은 맥락에서 뒤꿈치 쪽에 색가락이 한 개 들어갈 정도로, 그러니까 약간 여유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뭐 밑에 있는 얘기들은 당연한 얘기들이고, 특히 가장 밑에 거 내용만 보시면 접지력이 좋은 등산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언덕이 암벽 언덕이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운동화 신고는 못 올라갑니다. 못 올라가. 근데 등산화 신고는 그냥 쉽게 올라갈 수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게 접지력의 차이인데, 지금 이제 그림에서 여기 보여주시다시피 바닥은 굉장히 찰고무라고 표현하나? 제 실까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어디랑 닿았을 때 맞는 그런 거를 극대화하는 게 등산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그런 것들을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사진은 옛날 등산이라 해서 되게 두딱하게 되어 있는데 요즘 등산은 잘 나와요. 예쁘게 잘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많이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배낭인데요. 자, 뭐가 화려하게 수업용으로 만들어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만 등산에 가져가야 된다. 왜냐? 힘들거든요. 힘들어요. 맨몸으로 가기도 힘들어요. 맞아요. 그냥 가기도 힘든데 네. 힘들고 두 번째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 이렇게 가방, 그러니까 백팩을 활용해야 된다. 네. 왜 백팩을 해야 되는지 아세요? 기울어져서 무게 중심이? 아니, 그것도 조금 이유가 될 것 같은데 정확한 이유는 아닙니다. 뭘까요? 뒤로 넘어졌을 때 어. 머리 보고? 그것도 되겠네. 그건 그런 네, 거? 정도는 이게 아니에요. 왜냐면 옆 가방 같은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가방에 뭐 이렇게 들는 가방 있잖아요. 네네네. 넘어졌을 때 보호가 안 돼요. 보통 우리가 넘어졌을 때는 손으로 보호를 하게 되는데 네네. 이 누구 뭘 들고 있으면은 보호가 안 되기 때문에 더 크게 다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등산을 할 때는 사실은 뭐 옆에 나무 가지 부러뜨리면 안 되겠지만 네. 지지할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잡으면서 안전을 좀 확보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손에다 뭘 들고 있으면 백팩을 무조건 하는 게 좋고요. 네, 여기서 하는 거는 가벼운 것을 아래쪽, 무거운 걸 위쪽으로 해야지 조금 밸런스 잡기가 좋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위로 옮겨서 뿌려라. 왜냐하면은 이 무거운 것들이 하중이 네. 이 등 위쪽으로 가는 게 좋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은 허리가 뒤쪽으로 이렇게 되게 돼요. 이렇게. 네네. 그래서 이게 가벼운 게 있으면은 이렇게 누가 업는다고 했을 때 뭐 누가 이렇게 업었을 때 이렇게 뒤로 있다가 중심을 그러면은 내가 업기 힘들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이렇게 안긴다고 이렇게 업힌다고 생각하면 그 등으로 내가 그 어깨에 있는 부분으로 받칠 수가 있기 때문에 편한데 누가 이렇게 당기면 힘든 것처럼 중심을 좀 비교적 좀 편하게 하시려면은 가벼운 것을 아래쪽, 무거운 위쪽으로 하는 게 좋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고대업 내용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 가방이 있잖아요. 가방을 옛날에 저 어렸을 때 힙합 가방이라고 했어요. 가방을 쭉 내려가지고 엉덩이 위까지 이렇게 힙하게. 근데 그러면 허리에 좋지가 않대요. 그리고 더 무겁게 느껴지고. 그래서 약간 당겨서. 요즘에 등산 가방 같은 경우는 이거 버클하는 거 있어요. 그러면 그 하중이 아까 거랑 비슷한데 이 등 쪽으로 하중이 그러니까 등 위쪽, 그러니까 어깨 쪽으로 하중이 조금 더 분산이 되기 때문에 그게 없으면 뒤로 이렇게 발라당 돼가지고 허리에 무리가 가서 학생들도 가급적이면은 학교 가방 멜 때 무거운데 그거를 뒤로 하면 허리에 좋지 않대요. 그래서 뭐 개인의 패션도 있겠지만 너무 당기면은 그러니까 그걸 좀 지도를 해주시고 학생들도 좀 너무 당기는 게 좀 그렇다고 하더라도 너무 내리지는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렸고요. 양말. 요즘에 양말이 좋은 게 진짜 많이 나와요. 요즘에 양말이 제가 알고 있는 양말, 뭐 딴 것들은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당연한 얘기지만 땀이 덜 차고 보온력이 우수한 소재 그리고 땀 흡수가 잘 되는 거. 스포츠 저는 개인적으로 양말을 거의 스포츠 양말만 신거든요. 왜냐하면 땀 흡수가 잘 돼요. 면 양말 같은 경우에는 약간 땀 흡수가 잘 안 돼요. 그래가지고 여름 때는 굉장히 좀 찝찝한 느낌들이 많은데 스포츠 양말은 그래서 우리 와이프가 뭐라고 합니다. 계속 스포츠 양말을 신다. 어쨌든 그 흡수 잘 되는 것들을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운동하고 활동이 많으니까 그 스포츠 양말 같은 것들을 특히 등산할 때는 신으면 좋고 요즘에는 뭐 꼭 그런 게 없어도 되는데 양말에 막 에어가 달린 양말이 있더라고요. 쿠셔닝이. 그게 자체가 발목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갑은 아무 장갑이나 쓰면 좋은데 뭐 상관없습니다. 어느 거나 상관없을 것 같은데 뭐 장단점도 있고 하지만 장갑을 끼는 게 좋습니다. 등산할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더운 여름에도 얇은 장갑. 얇은 장갑이라도 끼는 게 좋다. 뭐 없으면은 상관없는데 근데 이제 왜냐면요 이게 등산 그 가장 얇고 괜찮은 장갑이 골프 장갑이에요. 골프 장갑. 왜냐면 굉장히 그 골프 장갑 안 비싸요 별로. 한 5,000원 만 원이면 살걸요. 그 얇은 장갑도 이제 여름용 장갑들이 있는데 그런 왜냐면 우리가 갈 때는 안 써도 됩니다. 왜냐면 거기는 거의 평탄한 길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북한산 같은 게 좀 험하거든요. 그러면
가보신 분은 알겠겠지만 거기 막 로프 같은 거 자꾸 올라가는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러면 손 다치거든요. 아. 그래서 장갑 같은 것들이 필요하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알고 계셨다가 나중에 겨울에 혹은 좀 험한 데 갔을 때는 장갑을 가지고 휴대를 하고 가시는 게 뭐 부상 예방이나 안전을 위해서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거의 마지막인데요. 등산 안전 수칙입니다. 우리 선생님 한번 읽어주세요. 네. 자신의 능력을 벗어나는 곳은 오르지 않는다. 산에서 벌어질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다. 필요한 지식, 기술, 경험을 배운다. 필요한 장비, 의료, 식량을 휴대한다. 행성지를 알리고 통신수단을 확보한다. 최소한 3명이 함께 간다.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며 오른다. 일행과 떨어지지 않는다. 체온을 관리하고 예비 체력을 비축한다. 앞으로 벌어질 상황을 미리 생각해 본다. 네, 이 10가지가 되게 잘 읽어주셨는데 아, 네. 10가지가 사실은 다 안전에 관련된 거예요. 맞아요. 등산이 아까도 처음에 다시 처음 얘기로 돌아가면은 사실 등산이라는 게 잘하고 못하고가 없습니다. 안전하고 안전하지 못하고 부상당하고 이런 뭐 사고가 나고 이런 건데 우리가 뭐 1등 한다고 해서 뭐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네, 네. 우리가 뭐 즐겁고 건강하자고 하는 활동에서 안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이 내용을 좀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앞에 했던 내용은 사실 다 안전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뭐 숙지하시고 학생들도 요것들을 알고 같이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활동에 우리가 본격적으로 활동에 대한 내용인데요. 일단 다들 아시고 계시겠지만 이번 주 토요일이죠? 네, 이번 주 토요일. 토요일 4월 20이 아니고 5월 저희 달리기 5월로 돼 있어서 5월 20일 날 네, 비봉산에서 진행이 되는데 구체적인 내용 또 뒤에 페이지가 있으니 거기서 다시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즐거운 산에 안전한 등산 이거 깜빡하고 있었네요. 네, 등반 계획입니다. 자, 일단은 선생님께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저희가 그냥 이렇게 오르면 너무 재미가 없겠죠, 교수님. 그리고 또 저희 이 주제가 아빠와 함께하는 그런 스포츠 활동이기 때문에 미션이 주어집니다. 첫 번째 미션, 저희가 미션 빙고판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아빠와 할 수 있는 그 미션들로 채워서 빙고를 만드시는 거죠. 두 번째. 그리고 그거 이제 그 빙고판에서 줄을 채우면은 뭐 작지만 우리 선물 또 준비했습니다. 뭐 드릴까요? 우리 드릴까요? 팀장님 저쪽에 계신데 우리 팀장님 뭐 드려야 되겠어요. 뭐 소정의 선물이라도 작은 모두가 이렇게 함께 했다는 그런 마음으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미션 두 번째, 가족 사진 콘테스트입니다. 이거는 저희 교수님께서 아이디어를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제가 너무 도움이 됐는데요. 우리 아빠랑 어떤 주제 뭐예요? 행복한 우리 가족이에요. 행복한 우리 가족. 이거 뭐. 그래서 우리 활동할 때 그 1시간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그 활동할 때 우리 미션 하면서 그 자녀들 분들이랑 또 우리 아빠들이랑 같이 어디서 왜 사진 많이 찍잖아요, 사실은. 맞아요. 그래서 뭐 이쁜 데나 아니면은 뭐 재밌는 거나 이렇게 해서 사진을 찍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회 되시면 그거 하나 해가지고 액자로 저도 이제 이런 거 우리 와이프랑 찍어서 이렇게 얼굴 나오셔도 되나요? 너무 예쁘시죠? 네, 이런 것도 해놓고 이렇게 걸어놓기도 하는데 이런 게 있으면은 요즘에 다 디지털 카메라로 하긴 하는데 이렇게도 하는 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럼요. 집에 하나씩 놓는 것도 그런 그리고 것도 또 하고. 저희가 등산하면서 사진 찍고 막 이런 게 그렇죠. 또 구하기가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한번 찍어 보시고 핸드폰 카메라 찍으셔도 됩니다. 사진기가 있으면 뭐 그걸로 하셔도 좋고 뭐 편하신 대로 해도 되는데 그거를 그 사진에다가 제목을 한번 정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그 사진을 조금 이렇게 우리 딸바보 아빠 예를 들어서 뭐 내 자랑 우리 아들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뭐 여러 가지로 아마 저보다 더 아이디어가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로 제목을 정해서 사진 제목 해가지고 3장을 이메일로 안성사 종합사회복지가 이메일로 각각 제출해 주시면은 우리 선생님 주도하에 공정한 심사를 거쳐가지고 상품을 또 드린다고 합니다. 네, 우리 팀장님도 아까 말씀해 저쪽에 계신데 좋은 상품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시상은 이 다음 활동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거는 아마 우리 등반 활동하기 전에 다시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실 거고요. 네, 그리고 그 관련된 문의사항이
그런 궁금한 게 있으시면 또 네. 안성종합사회복지관에 연락을 하셔가지고 문의하시면 네.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요 계획은 여기까지 내용이고요. 10시에 모이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하기로 했나요? 네, 저희 기간에 10시에 모이는 거 제가 다 연락 띠링띠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지난주 금요일 날 또 우리 활동 때문에 답사를 갔다 오셨어요. 그래서 그 내용에 그 사진을 간단하게 우리 그래서 그것만 간단하게 한 3분 정도 네, 네. 얘기를 해보고 네. 예, 요거 교육 자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 페이지에서 또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네, 저희 복지관에서 다 같이 모여서 안내를 하고 그리고 같이 출발을 하실 거예요. 여기 복지관으로 이렇게 가시고요. 그리고 여기는 복지관에 쭉 동신아파트 쭉 쫓아 올라가시면 안법 뒤로 이렇게 쭉 또 있으시죠. 이 길로 바로 진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길을 쭉 따라가시면 저희가 찾기를 건너지 않고 이 굴로 가시면 바로 갈 수 있는 이 길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굴을 확인하셔서 이 길을 지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설명해 드리는 건 사실은 뭐 알아서 찾아오라 이런 건 아니고요. 그 아마 우리 학생들이 최소 3, 4명 정도는 같이 동행을 할 겁니다. 네, 선생님도 물론 가시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길은 다 대략적으로 안내를 해드릴 건데 혹시나 그래도 어느 길로 가나 궁금해 하실까봐 미리 안내를 해드리는 거니까 뭐 이걸 외워야 이러실 필요는 없고요. 네. 그냥 눈으로 네, 한 번만 그냥 확인만 해주시면 네. 이렇게 일단 굴다리로 네, 굴다리로 지나가서 그러면 약수사라고 하는 요 돌판이 있으실 거예요. 이제 이쪽으로 진입을 하시면 됩니다. 이쪽으로 진입을 하시면 쭉 따라오시면 뭐 이렇게 해바라기 그림도 보실 수가 있고요. 해바라기 모르시면 잘 가고 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어서 한 컷 더 찍어왔습니다. 네. 그리고 가다 보시면 이렇게 약수사, 한문이 어렵지만 네, 약수사라는 절이 나와요. 그래서 약수사가 보이네. 잘 오고 있구나. 잘 오고 계신 거 맞습니다. 네, 이렇게 약수사도 보이시고요. 네, 이렇게 약수사라고 써있네요. 네. 현수막도 걸려 있고. 그래서 가다가 저희가 이제 약수터가 나눠져 있어요. 안성에 많이 가신 분들은 약수터가 어디 계신지 아는데 남자 약수터 따로 여자 약수터가 따로 있더라고요. 네. 남자 여자 네. 그분도 있어요. 네. 예전에 여기서 네. 샤워도 하고 막 이러셔가지고 진짜? 이렇게 나눠져 있는 목욕탕처럼? 거예요. 네. 남자 약수터에는 운동기구가 또 따로 설치 신기하다, 있는데 이거. 저희는 운동은 하지 않습니다. 네. 여기서. 네. 잘하면은 지금 보니까 그 다음 주에 부처님 오신 날이잖아요. 네네. 뭐 행사 같은 거 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겠네요. 네. 네. 저희는 그래서 그냥 쭉 올라오시면 돼요. 약수터 들리실 분 들리시고 다시 그 길로 나오셔서 쭉 올라가시면 방향이 한 방향이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으실 것 같아요. 아마 아버님들 많이 가보셨을 거라고 네, 생각을 맞아요. 하는데 네. 이 길이 이런 길입니다. 다 이렇게 맞아요. 등산로도 뭐 등산로라고 하기 산책로처럼 산책 이렇게 잘 돼 있고요. 뭐 위험한 곳은 없으니까 크게 네. 부담을 안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가다 보면 이제 절정에 이렇게 여기 되게 초원 같아 이런 곳이 나오는데 잘 오신 거 맞습니다. 이렇게 하고 마지막에 저희가 최종 목적지가 바로 다음 여기입니다. 네, 여기 이제 정자 네, 정자가 있고 이렇게 이동하는 과정 중에서 네. 미션판하고 네. 그것들은 이제 조금 자유롭게 네, 그래서 네, 네. 아마 학생들이 뭐 딱 통제를 하진 않을 거고요. 그냥 그 군데군데 이렇게 자르면 같이 이제 뭐 크게 문제는 없나 해서 이렇게 도와줄 겁니다. 네. 미션하는 것들을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뭐 어려운 코스는 아니니까 아까 그 왕복 1시간 정도 예상한다고 하셨는데 가벼운 산책하는 마음으로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인데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 우리 이번 활동 사실은 뭐 위험하고 그런 거 전혀 없는데 그래도 다음에 아이들이랑 등반 갈 때 그런 안전 것 조심하시는 거 또 우리가 활동하면서 가급적이면 산책 나들이 왔다고 생각하시고 또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또 학생들도 자 간만이 아닐 수도 있지만 이렇게 자연과 함께 하면서 자 우리 아빠랑 이렇게 갔어요. 이런 좋은 추억을 만들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뭐 죄송하게도 좀 그 등반일장 참여를 못하지만 우리 선생님께서 잘 해주실 겁니다. 네. 네. 안전한 네. 강의를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안전하게 네. 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저는 다른 프로그램 할 때 또 뵙도록 하고요. 네. 오늘 뭐 30분 거의 40분이 됐네요 벌써. 네. 40분 동안 또 뭐 짧은 강의 들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활동 잘 하시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